책 꺼내는 사람 오고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박완서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가 마지막으로 낸 산문집입니다. 박완서는 1931년에 태어나서 2011년 79살로 돌아가셨습니다. 40살에 문단에 등단해서 4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소설과 글을 저희들한테 남겨줬습니다. 일상의 삶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서 박완서 특유의 따뜻한 문체로 글을 썼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에게 또 많은 독자들에게 우리 한국 문학사의 거목으로 남으신 분입니다. 이 책은 2010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박완서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놓은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 서문에 보면은 마지막 책이라 그랬는지 솔직한 감정들이 많이 실려있는 글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서문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책을 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내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도 뽐내고 싶다. 그 애들도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참 좋겠다. 아직도 글을 쓸 수 있는 기력이 있어서 행복하다. 쓰는 일은 어려울 때마다 엄습하는 자폐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하고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시켜 주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자연에 관한 찬미,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년에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자연을 뻗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 관한 글도 잠시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눈만 뜨면 마당으로 나간다. 마당으로 나가면 한두 시간이 후딱 간다. 해 뜨기 전에 흙과 풀이 가장 부드럽고 냄새도 좋다. 올해처럼 가물약이 많으면서도 해나는 날은 엄청 무더운 여름 동안 흙의 생산성은 나의 노쇠한 노동력으로 감당하기 버겁다. 그러나 흙을 상대로 하는 육체 노동에는 원초적인 평화와 행복감 같은 게 있다. 무엇보다도 하루가 안심스러워진다. 이렇게 전원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의 삶과 문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소재가 박완서가 20살 처녀 때 겪었던 6.25 전쟁입니다. 6.25 때 박완서는 구파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4.5 때 정부가 피난하라는 명을 듣고서 구파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전날 오빠가 총상을 입습니다. 총상 입은 오빠를 구루마에 싣고서 남쪽으로 가는데 결국은 무학재까지만 와서 구루마가 바퀴가 날아가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간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요. 근데 들킬까봐 불을 지피지도 밥을 하지도 못해서 어두운 집안에서 생쌀을 먹으면서 버텼던 그날의 추위가 두고두고 박완서의 글에, 박완서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삶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다시 수복이 되고 미군이 왔을 때 당시 경제를 좌우했던 미군 PX에 박완서가 취직을 합니다. 미군들 그림을 그려주는 초상화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군들한테 그림을 전달받아서 이런 그림을 해달라고 그려달라고 주문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잘 됐고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는 5명 화가 중에 우리 화단의 거목이고 현재 가장 높은 그림값을 받고 있는 박수근 화백도 있었습니다. 박수근 화백 그림은 호당 2억 4천만 원 정도의 단가로 굉장히 비싸게 평가받고 있는 그 화가인데 당시에는 아주 무명의 화가였죠. 둘이가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박수근 화백이 생활고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65년에 박수근 화백이 죽고 나서 유고전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박완서가 유구전에 가서 그림을 보다가 그림 한 점에 꽂혀서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이 나무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감흥을 가지고서 책을 쓴 것이 나목이라는 장편 소설이고요. 바로 박완서의 등단작이 됩니다. 박완서는 아들이 죽은 그 참척의 아픔이라고 하죠. 아들이 죽은 그 아픔도 겪습니다. 1985년에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대생이었는데 사고로 죽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불과 3달 후에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씻어준 것이 역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녀딸이 태어나서 베네짓을 하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쩔 수 없구나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론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은 박경리입니다. 우리 한국 문학사 100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박경리 선생은 박완서하고 5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나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인데 박완서가 늦게 등단했기 때문에 등단할 당시에는 이미 박경리는 문단에 굉장한 거목이었고 박완서는 초짜였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함부로 섞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유도 잦아지고 자주 놀러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박경리와 박완서는 말년에는 굉장히 친해서 자주 글도 봐주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닮은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연배에서는 굉장히 드문 여류 작가고 분들의 그 문학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연을 사랑하고 텃밭을 가꾸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주 나눠서 먹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미니멀리즘입니다. 박경리는 말년에 이런 얘기도 했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완서는 이 책에서 박경리가 쓴 시를 인용하면서 굉장히 공감 가는 바가 크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경리의 시와 박완서가 공감 간다고 했던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 젊은 눈망울들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다시 태어나면 일 잘하는 사내를 만나 깊고 깊은 산골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다. 내 대답.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울었다고 전해 들었다. 왜 울었을까? 요게 박경리의 일 잘하는 사내라는 시고요. 요 시를 읽고 나서 박완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대신 내가 10년만 더 젊어질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긴 하다. 죽기 전에 완벽하게 정직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깊고 깊은 산골에서 그까짓 마당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 혼자 먹고 살 만큼의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분의 삶, 그 2분의 교유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박완서의 삶과 문체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박완서의 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별 3개의 별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